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월 3천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일이 싫다고 해요. 힘들어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부러운데 저는. 왜 싫을까요? 그런데 실제 코칭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영원히 메말려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은 3년 동안 컨설팅 회사로 대표로서 월 3천 이상 벌었던 분이 왜 번아웃이 왔고 어떻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당역에 이자카야를 열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세일즈를 했어야 했대요. 최근에 2년 정도 키워놓았던 컨설턴트가 그만뒀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세일즈를 해야 된대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하는 이유나 목적, 재미를 느낄 수가 없었대요. 물론 처음에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재밌었대요. 특별히 이분의 필살기는, 이분이 정말 잘하는 것은 세일즈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 혹은 사명을 찾아가는 것, 아니면 이게 정말 아니라면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일대일 진단 컨설팅을 해보니 번아웃 증세가 꽤 심각했어요. 번아웃 증세가 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잠은 잘 자고 있나요? 두 번째는 감정 해소는 잘하고 있나요? 이분은 복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해소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잠이 문제였어요. 이분이 컨설팅을 하고 나서 밤에 한 10시쯤에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하고 또 자기 컨설턴트들하고 가볍게 술 한잔 하고 집에 와서 씻고 그러면 항상 새벽 4시쯤에 잤대요. 이게 벌써 3년 넘게 그런 루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새벽 4시에 잔다는 것은 몸이 회복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나오죠. 이게 골든타임인데 이 시간을 누려주지 않으면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피로가 누적되어져요. 피로가 누적되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어떤 각오나 의지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먼저 잠의 회복이었어요. 밤 11시부터 자도록 안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이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 11시부터 자는 것을 먼저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 위해서 저녁 운동을 아침 운동으로 바꿨어요. 또한 이분이 컨설팅 일을 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싶은데 이 집중력이 생기지 않았대요. 당연하죠. 그렇게 잠을 안 자면 새벽 4시에 잤으니 집중력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책을 읽어가는 시간도 역시 루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스타벅스에서 책 읽기. 그래서 이 세 가지 루틴을 잡았죠. 저에게 매일 자기 전에 이제 잡니다 라고 카톡 보내고, 아침 운동하고 나서 스타벅스에서 책 읽고 있습니다 라고 카톡 보내고, 그렇게 40일간 몸을 회복시키자. 그렇게 40일을 채워가고 나니까 정말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렇게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12가지 질문을 통해서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당신이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분이 행복할 때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을 때, 재밌게 먹을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일하고 마치고 나서 가볍게라도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는 것을 즐겼구나. 그 퍼즐이 하나 맞춰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은 이제 삶의 원형을 찾아갈 때 이 부모님의 직업을 저희들이 확인하거든요. 어머니께서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식당을 운영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머니의 맛있는 음식 솜씨에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느낌, 그 그림을 이미 자기 안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커서 식당이나 아니면 음식점을 꼭 하리라 라는 마음이 그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분이 20대에 삼겹살집에서, 고깃집에서 일을 알바로 들어가서 점장까지 갔대요. 그리고 일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 가게를 정말 성공시키고 이게 정말 대박이 날 정도 장사를 잘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집이 사기를 당해서 그 식당이 순식간에 망하게 됐대요. 그러한 경험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와 같이 다시 동업을 해서 식당을 하나 오픈했는데 여기도 역시 초반에 잘 됐는데 나중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또한 망하게 됐어요. 그렇게 2번 식당을 20대에 망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저주 아닌 저주로 그런 마법이 걸려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식당을 차리겠다. 돈하고 상관없이 차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걸 발견한 거죠. 하지만 이분의 진짜 하고 싶은 일, 진짜 사랑하는 일은 뭐예요? 어머니의 식당처럼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과 술을 재밌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가장 자기가 행복한 일이라,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당역에 이자카야를 오픈하게 됩니다. 왜 이자카야냐? 이분이 항상 오전에 책을 읽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음식점에 대해서 책을 읽다가 이 일본의 장사의 신이라는 어떤 그 이자카야 오픈하는 그 사람의 책을 읽어요. 근데 그때 이 전기가 찌릿 자기 안에 불꽃이 튀었다고 표현합니다. 그치, 나 재밌게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나눈 일을 하고 싶어. 맞습니다. 이분 안에는 2번의 실패 경험이 저주 아닌 저주로 마법이 걸려있죠.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20대 초반과 지금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분은 컨설팅 회사를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일만 결정되면 자기는 잘 팔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도 탁월해요. 그리고 둘째는 라이프워크 모델을 만나게 했습니다. 8번째 질문이 당신의 라이프워크 모델은 누구입니까? 라이프워크 모델을 찾고 만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식당으로서 성공한 프랜차이즈 대표 2분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도록 안내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사기, 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필수 조건이야. 그러면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에 올인하고 몰입하고 미쳐서 그 일을 하는 거에 자신이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맞아요. 마법을 깨는 방법은, 저주를 푸는 방법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일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마법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 저주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컨설팅 대표로서 모아놓았던 돈과 조금 대출을 더 받아서 사당역에 이자카야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하기 싫다, 무기력하고 힘들어하고 우울감 속에 있었던 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업됐어요. 몰입하고 있어요. 그분이 사당역에 이자카야 장소를 결정하고 인테리어 하면서 저하고 이제 종종 전화통화를 했는데 행복해해요. 또 지금은 오픈해서 아주 대박이 났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걸로 심지어 돈을 잘 번다는 것도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죠. 행복한 일이죠. 그 삶을 지금 이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줌으로 코칭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서울 출장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가서 이자카야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그 행복한 분위기를 한번 느껴봐야죠.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걸로 돈을 벌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100명 이런 친구 만드는 게 저의 10년 목표입니다. 오예.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먼저 저의 전자책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12가지 질문
꼭 읽어보세요. 분명히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인생을 재밌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프 코치 조르마입니다.